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한인타운 중심 요지의 부동산 개발을 둘러싸고 한인사회 경제계 주요 인사들 간의 법적 분쟁이 터졌습니다. 속아서 투자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속인 사실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억지 소송이다라는 피고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어제 2,370명을 기록했고 입원 환자도 급증해 1,000명대를 넘어 1,0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독감 환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새 LA 카운티에서 펜타닐이 불법 유통돼 이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바인과 뉴포트 비치 일대에서 수십 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시계열대학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 중인 조교수와 연구원 등의 노조와 협상하고 잠정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철도 파업이 12월 9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LA 메트로링크가 철도 파업이 시행된다면 이 파업에 동참해 서비스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가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이율 2.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종전 발표보다 더 견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코로나에 맞설 예산 확보를 올해 남은 기간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연방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으로는 처음으로 SK 실트론 미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이 될 것이며 더 이상 중국의 인질이 되지는 않겠다면서 중국에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총기 사망 사건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총기를 이용한 살인과 자살 등 총기 사망률이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최근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에서는 정신 이상의 노숙자 강제 입원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 살상용 로봇을 투입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설된 미국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북한 미사일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원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점인 전 중국 국가주석이 향년 96세로 타계했습니다. 1969년 유혈진압으로 막을 내린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후계자 자리에 올라서 1993년도부터 10년간 국가주석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임금단체 협약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1일 첫 차부터 정상화됩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와 정유 공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정유와 철강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두 번째 교섭은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월드컵 16강 진출팀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18대 112로 승리했습니다.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의 트리플 더블을 앞세워서 골든스테이트를 116대 113으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8.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이 한인타운 중심 한복판의 부동산 개발을 둘러싸고 한인사회 경제계 주요 인사들 간의 법적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타운 내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 하나로 한때 관심을 모았던 올림픽 블루버드와 버몬 애비뉴 남동쪽 블럭입니다. 이 올림픽 블루버드와 버몬트 애비뉴 남동쪽 블록 부동산 투자 및 개발과 관련해서 한인사회 주요 부동산 업체 중 하나인 아주부동산의 샘정 대표가 하기완 한남체인 회장 및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LA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속아서 투자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속인 사실이 전혀 없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억지 소송이다라는 피고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양측 모두 법원 소송 절차에 끝까지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둘러싼 분쟁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수프리어 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샘정 대표는 하기환 회장과 구정환 한남체인 대표 그리고 하 회장의 부동산 관리 회사인 천, 사우스 벌몬 및 뉴코아 등을 상대로 신의성실 의무 위반 이런 것과 총 13개 항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그리고 징벌적 배상 등으로 1억 1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장을 수프리어 코트에 접수시켰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2011년 한인타운 올림픽과 벌몬 남동쪽 코너 주유소와 아파트 또 메디칼 빌딩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에 공동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총 240만여 달러 부동산 매입에 정 대표가 60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지분 22.5%를 확보했고 나머지 지분은 하기환 회장이 75% 그리고 구정환 대표가 2.5%를 가졌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 부지의 7층 규모 228개 유닛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형 주상복합 건설 재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추가 투자금 출자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샘정 대표는 초기 투자금을 포함해서 총 100만 달러 이상을 부담하게 되자 하 회장에게 4천만 달러의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때부터 하 회장이 정 대표에게 투자 지분 매각을 집요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샘정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정 대표는 당시 악화된 건강 문제와 함께 개발에 따른 추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서 결국 2017년도 8월 22.5%의 투자 지분을 하 회장에게 되팔았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후 LA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결국 2월에 주류사회 개발사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럽 프로퍼티스사에 4천만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샘정 대표는 하 회장이 주상복합 개발 의사가 전혀 없이 나의 투자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허위로 개발 계획을 만들고 또 소유하고 있는 관계사들을 모두 동원해 지분을 넘기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주상복합 개발을 하는 것처럼 조감도를 그려서 공개한 것은 개발보다는 땅값을 올리려는 전략이었다면서 그동안 하 회장에게 당한 수모와 협박으로 정신과 건강 모두 망가지면서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하기환 회장은 이번 소송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며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샘정 대표는 이번 소송은 돈 문제만 아니라 한인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의뢰 권리 회복을 위한 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협이나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고 하기환 회장 역시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소송이라 케이스 기각 요청을 재판부에 할 생각이며 최악의 경우 재판까지 불사할 것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전 저희가 한국 소식 전해드리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인력 감축에 반대하면서 6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퇴근길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퇴근길 큰 혼잡이 빚어졌다라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 노사가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날 시작한 총파업 중단하기로 했고 지하철 운행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일 첫 차부터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사는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후 8시 성동구 본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재개했고 5분 만에 종회했지만 사측이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실무 협상이 이어졌고 결국 오후 한국 시간으로 자정쯤 합의안을 도출하고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남가주 개솔린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어제 LA타운, 한인타운 곳곳에 4달러짜리 가격포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2센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전날에 비해서 5.4센트가 떨어진 겁니다. 가격폭 크죠? 이렇게 쭉쭉쭉쭉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전날에 비해서 무려 6.1센트나 떨어지며 4달러 89.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솔린 가격 하락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중에서 서부 해안가의 가솔린 평균 가격 하락세는 다른 주들에 비해서 급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부 해안가 지역에 더 가파른 하락세가 나오는 것은 전국적으로 남가주 가솔린 평균 가격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하락폭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 LA 카운티에서 죽음의 약물로 불리우는 펜타닐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해 펜타닐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5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펜타닐 복용으로 사망에 이른 주민 수는 1,504명으로 지난 2016년에 109명에 비해서 13배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LA 카운티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케이스 중 55%가 펜타닐 복용 케이스로 나타났습니다. 또 12세에서 17세 사이 연령층에서 약물 복용으로 숨진 케이스 중 92%가 펜타닐 복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LA 카운티 내 펜타닐 과다 복용과 연관된 병원 응급실 방문과 입원 케이스가 부쩍 늘었는데 응급실까지 채 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에서는 빈촌보다는 부촌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 사례가 많았지만 펜타닐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빈촌이 부촌보다 3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빈촌의 경우 펜타닐 과다 복용 후 병원에서 제때 응급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했습니다. 죽음의 약물로 불리는 펜타닐 복용과 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불법으로 제조된 펜타닐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펜타닐은 불순물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고 양이 일정하게 함유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 펜타닐은 미량으로 효과가 있어 헤로인, 메탐페타민 등 다른 마약과 혼합해 유통되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 펜타닐을 섞어 복용하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농도에서 사람이 사망합니다. 결국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치사량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게 됩니다. 펜타닐을 복용하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같이 복용하기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14년 전에 문을 닫았던 이 LA 카운티 종합병원을 노숙자와 저소득층들이 사용하는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이 보일 하이츠 지역에 위치한 LA 카운티 종합병원은 1934년 개원했고 19층 높이에 12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오래된 건물입니다. LA 카운티 종합병원은 1994년 놀스리지 지진 당시 피해를 입고 보강 공사가 진행됐고 지난 2008년 USC 메디컬 센터로 거듭났지만 건물 대부분이 쓰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건물을 아파트로 활용하자라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최대 1,400유닛 주택시설과 의료, 정신건강센터 등을 포함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층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작업으로 우선 2억 5천만 달러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준비 작업은 내년 초를 시작으로 여름에 끝날 예정이며 빠르면 2024년에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바인과 뉴폴비치 일대에서 수십 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어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37살 한인 남성 샬로만 씨가 어바인과 뉴포트 일대 아파트 컴플렉스에서 수십 대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내 30건의 중범죄 기물 파손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되었으며 한 씨는 29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바인 경찰 당국에 따르면 샬로만 씨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21일 동안 수십 대 차량에 뾰족한 물체를 사용해 스크래치를 낸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일 어바인 지역 파크 플라자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한 씨가 여러 대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는 등 기물 파손 행각을 벌였는데 기물 파손을 입은 차량 가운데 테슬라 차량에는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기물 파손 상태가 심각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5월 22일 어바인 지역 2777 알튼 파크웨이에 위치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7대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는 등 기물 파손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어바인 외에도 뉴포트 비치에서도 기물 파손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뉴포트 센터와 산타로자 드라이브 인근 주차장 건물에서 여러 대 차량에 스크래치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뉴포트 비치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행각으로 6대의 차량에 스크래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측은 사건 현장에서 확인한 CCTV 영상을 확인해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샬롬 한 씨인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11월 15일 샬롬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난 21일 체포했습니다. 샬롬 한 씨의 재판전 심리는 12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총기 사망 사건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총기를 사용한 살인과 자살, 총기 사망률이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총기 사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0년부터 2021년 이 사이 110만 명 이상이 총기 살인과 자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총기 사망자는 25%나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총기로 숨진 사람이 48,953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5명꼴입니다. 총기 사망자는 이 기간 성별, 인종 관계없이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한정기간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으로 11월 30일 수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 점차 흐려지고 늦은 밤에는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지역에 따라 4도에서 7도가량 떨어져서 보다 서늘해지고 목요일인 내일은 2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60도 내외 쌀쌀한 기온으로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0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2도 44도, 해안 지역은 62도 52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역시 전국적으로 한파가 이어지겠고 곳곳에는 눈이나 비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한정기간 일부 맥도날드 매장에서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나 빅맥을 구입하시면 미디움 프렌치 프라이즈를 공짜로 드립니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지널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뉴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에서 외곽 지역으로 운행되는 기차 서비스 메트로링크가 다음 주 초부터 운행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링크 서비스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국 철도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서 이르면 다음 달 9일, 12월 9일부터 메트로링크 측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버사이드, 오렌지 카운티, 인랜드, 엠파이어부터 이 오렌지 카운티 구간 운행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메트로링크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나 이 운행 정보 반드시 확인 미리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경우 문팍 스테이션과 LA 사이 구간 운행만 이루어지고 이 외의 구간은 운행이 취소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엔텔로밸리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구간은 파업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라고 일단은 밝히고 있지만 파업이 이어질수록
이 메트로 링크 측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12월 9일 이전에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주택 모기지 대출의 최고 한도가 내년도 12%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내년 모기지 대출 한도액도 올라가는 것인데 이 같은 상향 조치가 미국 주택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국제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컨포밍론의 내년도 대출 한도를 전국 기준치의 경우에는 72만 6,200달러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108만 9,300달러까지 각각 상향 조정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주택금융청은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다음 해의 모기지 대출 한도액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주택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12.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모기지 대출 한도액은 원유닛 단독주택 구매 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 전국 기준치인 72만 6,200달러는 올해 64만 7,200달러에 비해서 7만 9,000달러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처럼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적용되는 지역별 최고 한도액으로는 올해 97만 800달러에서 11만 8,500달러나 상승해서 모두 108만 9,300달러까지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 기준치에 비해 150%나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도 모기지 대출 한도 상향 소식에 시장의 반응은 일단 환영합니다. 6, 7%를 유지하고 있는 모기지 평균 금리로 주택 구매 수요가 둔화되면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모기지 대출 한도액 상승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기지 대출 한도액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치솟는 가솔린 가격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중산층 텍스 환급 한창 지급되고 있는 중이죠. 미리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받고 계신 분이 있고 못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중산층 텍스 환급 관련 사기 범죄가 최근 주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폰타 법무장관은 환급금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일당이 있다며 중산층 세금 환급 관련 신속 지급, 직불카드 활성화, 신원 정보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나 전화, 이메일은 무조건 의심을 해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세금 환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나 소셜번호, 신용카드 등의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세무국은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 이메일, 전화는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환급금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지급돼 내년 1월 14일까지 지급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니 아직 받지 못한 주민들은 끈기를 갖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불카드가 담겨있는 우편 메일에는 반송 주소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가 표기되어 있고 청구서 또는 광고가 아니다. 당신의 중산층 세금 관련 중요한 정보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겉면에 적혀있기 때문에 가짜 우편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봉투 겉면을 살펴보는 게 좋다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봉투 겉면에 적혀져 있는 메시지 때문에 우편물 절도범들이 이것만 노리는 절도범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크게 줄었던 캘리포니아주 내 한인 유학생 수가 느리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학생과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인 세비스 통계에 따르면 11월 캘리포니아주 내 한인 유학생은 8,854명으로 집계됐고 직전 통계인 올해 9월 8,485명과 비교할 때 365명, 즉 4.3%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20년 1월에 12,015명과 비교할 때는 여전히 26.3%가 적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한인 유학생 회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 이 UC 시스템과 노조가 부분 합의에 동의했지만 파업은 일단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UC 계열 대학은 박사 후 연구원과 학술 연구원 등 12,000명과 급여, 양육비 인상 등 대우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12,000명을 대표하는 노조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6,000명 대학원 조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노조 참가자는 총 48,000명에 달해 역사상 가장 큰 대학 파업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파업이 3주째 이어지면서 이번 주 강의가 끝나고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일부 UC 계열 캠퍼스는 시험 성적 평가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디슨사가 스템 전공을 희망하는 고교 졸업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디슨 장학생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 커뮤니티 안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가 스템 전공을 희망하는 고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디슨 장학생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마감은 12월 9일까지로 장학금 규모는 $150만.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매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30명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올해 장학금 수여 금액은 4년에 걸쳐 $40,000에서 $50,000로 이상되었습니다. 또한 에디슨 장학생들은 대학에서 첫 해를 마친 후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에서 유급 여름 인턴십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자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의 서비스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대학에서 시스템 분야, 사이버 보안 또는 데이터 분석학 전공 희망자로 누적 GPA가 3.0 이상이고 재정적 필요를 입증해야 합니다.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2016년부터 에디슨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730명의 학생들에게 $1,350만 이상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금 신청은 edisonscholars.com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 법집행기관 연합회와 LAPD, 한인 주요 동포단체들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한인타운 아로마 빌딩 5층 원 뱅퀴트홀에서 한인 커뮤니티 안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환 LA 총영사와 도미닉 최 LAPD 수석부국장,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LAPD의 영박 형사가 범죄 신고와 수사 절차에 대해 LA 셰리프국의 낸시 권 서전트가 증오 범죄에 대해 FBI LA 지부 존 김 수사관은 사이버 범죄 대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LA 총영사관과 동포단체들은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커뮤니티 내 인식을 제고하고 법 집행기관과 동포사회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며 각종 범죄에 대한 우리 동포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웹사이트 eventbrite.com/esafercommunity 세미나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종전 발표보다 더 견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9%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잠정치로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 2.6%에서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을 GDP는 속보치,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로 나누어서 발표가 됩니다. 속보치보다 성장률이 더 올라간 것은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가 상향 조정된 덕분입니다. 한편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성장세에는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해고 소식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민간 고용업체 정보에 따르면 11월 미국 기업들의 민간 고용이 12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민간 일자리 증가 폭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고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제조업, 전문 사무 서비스업, 금융업, 정보 서비스업계에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레저와 접객업소에서는 2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임금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분위기에서 아마존과 메타 플랫폼, 트위터, HP, 리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감원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 공장으로는 처음으로 SK 실트론 미국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중국 공급망에 인질이 되지 않겠다며 중국에 날을 세웠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 실트론 SCC 미시간 공장을 찾았습니다. 2020년 설립돼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사업장을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And I also want to thank the leaders of SK Siltron, CSS, and I met with some of their folks as well in Korea. They're a first-rate operation, and they're going to create a lot of good-paying jobs here, Rev.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은 해외가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며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the supply chain. The difference is going to be we're going to make that supply chain available to the rest of the world, but we're not going to be held hostage anymore.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과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나 자동차 공장을 잇따라 방문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성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으로 여유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우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여 글로벌 경제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연방상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결혼 존중법은 동성 결혼이 합법인주에서 결혼했다면 해당 결혼을 연방법으로까지 보호하고 동성 결혼이 불법인주에서도 그 권리를 인정토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법안에는 성별, 인종, 국적, 민족에 따라 결혼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동성결혼의 권리를 확립한 2015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민주당 측의 승리라면서 미국의 엄청난 문화적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데 웨이드 판례를 무효화하면서 보수 성향 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허용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 현직 대법관 중에 가장 보수적인 인물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낙태권 폐지 판결문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한 판결도 폐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결혼존중법은 공화당의 요구에 따라 종교 자유보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일부 개정돼 하원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원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면서도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장악하기 전인 연내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 같은 상황을 전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철도 파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 우려가 양당의 공감대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만나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해야 한다, 경제가 위험하다 말하면서 양당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중국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향년 96세 나이로 오늘 타계했습니다. KBS입니다.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의장다의 사회를 받습니다.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을 처음 찾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양상쿤 국가주석, 장쩌민 공산당 총서기와 회담을 갖고 국제 정세와 양국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3년 뒤 장쩌민 전 주석은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 수호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 준칙이라고 밝혔습니다. 1989년 유혈 진압으로 끝난天安문 사태 이후 덩샤오핑의 발탁으로 제3세대 지도자가 된 장 전 주석은 중국 공산당 당장에 자신의 3개 대표 사상을 포함시키는 등 15년 동안 중국 경제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또 재임 기간 홍콩, 마카오 반환과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이뤄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주임위원으로 하는 장내위원을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한중 수교 등 양국 발전에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은 중국 집권 세력 가운데 하나인 상하이방의 좌장 역할을 했습니다. 장 전 주석의 별세로 상하이방의 입지는 위축되고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제 월드컵 기간 16강 팀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앙수끼리 만난 두 경기였는데요. 한 경기는 어제 미국과 이란, 다른 한 경기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간의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서 16강 진출팀이 확정됐는데 어디였을까요? YTN입니다. 미국은 웃고 이란은 울었습니다. 미국은 플리시치의 결승골로 정치적 앙숙 이란을 꺾고 8년 만에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린 이란은 고배를 맞았습니다. SK 공장 방문 중에 승리 소식을 들은 바이든 대통령.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최초로 잉글랜드와 웨일스가 만난 영국 더비. 레시포드의 멀티골을 앞세운 잉글랜드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64년 만에 돌아온 웨일스의 월드컵은 1무 2패로 끝났고 게러스 베일은 후반을 벤치에서 지켜봤습니다. 네덜란드에 진 카타르는 개최국 최초로 3전 전패 탈락했습니다. تعويض ولكن الجاي احسن ان شاء الله عندنا بطولات قادمه باذن الله المنتخب ما قصر يعني سوى اللي عليه وان شاء الله الحمد لله الجماهير ما قصرت وصلت وشجعوا. 쿨리발리가 결승골을 넣은 세네갈은 에콰도르를 꺾고 16강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미국과 잉글랜드는 세네갈과 16강에서 만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질 포르투갈전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현지 소식을 YTN이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저는 카타르 도하 중심지인 웨스트베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대표팀 선수들 컨디션은 어떻게 보입니까? 네, 대표팀은 지금 비공개로 훈련을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황희찬 선수가 어제 미니게임을 하면서 전력 질주도 하고 공도 차면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포르투갈전에 출전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미니게임에서 컨디션이 좋아 보였고 가나전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 가나전에서 헤딩까지 하며 투혼을 보여준 주장 손흥민 선수 등 모든 선수들이 훈련장에 나와 몸을 풀었습니다. 다만 김민재 선수만 호텔에 남아 종아리 부상 재활 치료를 받으며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전 출전 의지가 강한 만큼 잘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벤투호는 아마도 최상의 전력으로 포르투갈전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투 감독은 가나전에서 퇴장당해서 포르투갈전에 벤치에는 앉지 못하지만 VIP석에서도 코치들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술 변화나 선수 교체 지시 등에는 별 문제가 없고 또 선수들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의 산투스 감독은 조 1위로 가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다. 그래서 브라질은 가능하면 뒤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질 경우 조 2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조 1위가 유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16강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이 우리나라의 경기를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포르투갈은 다만 주전들 가운데 부상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주전 미드필더 페레이라는 훈련 중 갈비뼈를 다쳐서 한국전에도 못 나올 것으로 보이고, 우루과이전에서 교체된 수비수 멘데스 선수도 결장 가능성이 큽니다. 주전 몇 명이 빠져도 여전히 강한 전력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포르투갈 전력이 약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우루과이처럼 전공법을 구사하는 팀의 공격은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르투갈전에서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나에게 실점한 3골 가운데 두 번째 골을 제외하고는 불운도 있었고 조금 변칙적인 상황에서 허용한 골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포르투갈 수비가 우리가 뚫기 어려운 정도의 스피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